자, 오늘은 그 앵귤러 모멘텀의 하이어 퀀텀 넘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스핀 2분의 1 상태의 그 가공 동량, 흔히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부르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제 주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되겠죠. L이 인티저가 되는. 자,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그 전에 좀 점검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앵귤러 모멘텀 이론, 가공동량 이론을 시작을 하면서 어떤 걸 유도를 했냐면 이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임의의 축에 대해서 n이라고 하는 축 방향의 앵귤러 모멘텀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파이는 돌아가는 앵글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고요. 모멘텀 오퍼레이터인데 이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는 그 스테이트를 로테이션 또는 이제 축을 로테이션 하는 거죠. 그 축을 우리가 돌렸을 때 스테이트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하는 것으로부터 유도가 되는 그런 오퍼레이터였고요. 그러니까 다른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generator of rotation, 그 회전에 대한 제너레이터로 우리가 정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적으로 이때 가질 수 있는 앵귤러 모멘텀 값이 그 L이 정수가 되거나 또는 하프 인티저. 자, 두 가지만 가능하다는 걸 보였죠. 이게 로테이션 시메트리를 적용을 하면.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L 이퀄 2분의 1에 대해서 L 이퀄 2분의 1이면 가능한 이제 그 스테이트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만 있어서 자, 이런 걸 우리가 스핀이라고 부르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제 하이어 스핀, 하이어 L 그 더 큰 L 값을 갖는 경우로 우리가 따지는데 주로 그 이때 우리가 많이 등장하는 그 용어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스핀보다 덜 이상한 오브젝트죠, 어떻게 보면.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L이라고 쓰고 R 크로스 P 이 두 개 오퍼레이터죠. 그 오퍼레이터 P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마이너스 I H 바하고 R 크로스하고 그라디언트 이런 오퍼레이터를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부르고요. 정의를 하고 이게 마치 여기서 이 정의한 그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보다 덜 일반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오해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 이거는 사실은 그 정확한 얘기가 아니라는 지적을 먼저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순전히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만 적용되는 오퍼레이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거 좀 이따 보고 자,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임의의 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n이라고 하는 임의의 축을 생각을 하고요. 자,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아무데나 돌리고요. 자, 이 축 방향을 우리가 n이라고 부르고 그러지 말고 자, 임의의 축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자, 이 축 방향으로 돌아가는 각운동량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J라고 쓰고 이 J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는 마이너스 IH 바의 N의 D5의 D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건 우리가 원래 앞서 몇 시간 전에 정의를 했고요. 쭉 해오던 거고. 자, 근데 이 축을 우리가 그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이걸 우리가 Z축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이걸 우리가
K라고 부릅시다. 자, 그러면 그 앵귤러 모멘텀 방향은 Z 방향, Z 방향이 될 거고요. 자, 이때의 앵귤러 모멘텀은 우리가 L은 이제 R 크로스 P라고 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LZ 방향이 이제 있겠죠. 자, 그리고 LZ 방향은 Z 방향의 앵귤러 모멘텀은 마이너스 A. 자, 우리가 이거를 정의를 하면 R 크로스 P의 Z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X하고 Y에 대한 미분 빼기 Y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J라고 만약에 얘를 우리가 이 정의를 쓴다면 J는 역시 Z 방향만 있을 거고 자, 이렇게 될 텐데 J는 다른 게 아니라 마이너스 IH 바의 라운드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자, 얘가 두 개가 같다는 걸 보일 거예요. 얘가 두 개가 같은데 자, 이거 어떻게 보일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고 싶은 JZ가 LZ가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임의의 축에 대해서 J가 L이 돼서 사실은 J를 우리가 이렇게 쓰나 여기 N이라고 쓰고 혹은 이거를 R 크로스 P라고 쓰나 두 개가 동일한 것이다 라는 걸 지금 보일 겁니다. 자, 이 동일한 것을 보이려면은 이거가 같다는 것만 보이면 이제 충분하죠. 왜냐하면 축은 임의로 잡을 수가 있으니까. 자, 이걸 보일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뭐부터 해볼까요? 라운드 5의 라운드 자, 이걸 계산을 하기 위해서 파이라고 하는 거는 스피리칼 폴라 코디네이터에서의 경도에 해당하는 거죠. 자, 여기서 X, Y, Z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R 세타 파이하고 이 임의의 반경 R이라고 하면 길이를 여기 벡터를 자, X 값은 여기서 R에 이쪽 프로젝션 한 거에서 다시 이쪽으로 프로젝션을 해야 되니까 R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파이 이렇게 되고 Y 값은 R 사인 세타 사인 파이 그 다음에 Z는 R 코사인 세타 이거 잘 알고 있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라운드 5의 라운드를 체인 룰을 써서 우리가 해보면 파이를 X에 대해서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라운드 X 더하기 Y에 대한 성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라운드 5의 라운드 C 하고 C에 대한 편미분 이렇게 있을 건데 일단 얘는 없죠. Z하고 파이는 상관이 없으니까 0이고 자, 요 값은 X를 파이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코사인이 마이너스 사인 파이 돼갖고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사인 파이고 요거는 뭐랑 같으냐 마이너스 Y랑 똑같죠. 자, 그 다음에 Y를 파이에 대해서 미분하면 사인 파이를 미분하면 되니까 R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이렇게 되고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X죠. 자, 따라서 파이에 대한 편미분이 이거를 정리하면 X하고 라운드 Y 라운드 마이너스 Y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요게 뭐였냐면은 앵귤러 모멘텀 제너레이터로서의 앵귤러 모멘텀의 G 컴포넌트가 되겠고 그거하고 관계가 있죠. 얘가 뭐랑 같으냐면 결국은 마이너스 IH 바의
x하고 y에 대한 미분 빼기 y 곱하기 x에 대한 미분. 자, 이거는 우리가 흔히들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부르는 그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Z 컴포넌트만 물론 따졌지만 임의의 축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떤 오퍼레이터를 마이너스 IH 바 임의의 축에 대해서 자, 이렇게 쓰는 거랑, 자,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인티저 스핀이나 L이 2분의 1이나 2분의 3, 자, 이런 경우나 또는 1, 2, 3 다 적용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이미 했던 내용이죠. 근데 이것이 이것과 동일하다는 R 크로스 P, 우리가 흔히들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부르는, 자, 이 오퍼레이터와 완전히 동일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두 개의 이 이분법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잘못된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편의상 구분하는 것 뿐이죠. 편의상 구분하는 것 뿐이고, 사실은 오랫동안 약간 미심쩍어 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다시 살펴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구분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이야기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R 크로스 P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스핀 2분의 1 상태에 한번 적용을 해보죠. 보통 이렇게 안 하는 건데, 보통 이렇게 안 하는데 사실은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그래서 L이라고 하는 이 표현식은 쓰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구분을 안 할 거고요. J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이 R 크로스 P로 쓰나 혹은 제너레이터로 유도한 이런 형태로 쓰나 동일한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구분을 안 할 거고요. R 크로스 P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만약에 스핀 2분의 1에 대해서 쓰면 어떻게 되냐? 한 축만 해봐도 충분한 거고요. R 크로스 P에 Z 방향을 한번 해보고요. 자, 요거를 임의의 스피너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자, 이거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방금 한 것이 R 크로스 P의 지성분은 마이너스 IH 바의 이 Z축에 대해서 돌리는 요 파이는 여기서 벡터 파이하고 다른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를 파이 이렇게 써봅시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스피너의 스테이트는 임의의 컨스턴트, 예를 들면 스핀 업이다. 아무거나 상관이 없는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2분의 I 시그마 도트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전에 했고요. 자, 그러면 이걸 적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IH 바분의 라운드 파이 Z축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요 스피너 스테이트는 익스포넨셜 2분의 i죠. 시그마 도트 파이 벡터가 되는데, 자, 이 중에서 여기 걸리는 것은 이 중에서 물론 다른 항이 있지만 걸리는 것은 시그마 G하고 파이, 요거에 이 오퍼레이터가 이제 작용이 되겠죠. 요거하고 물론 이제 다른 항도 있지만 플러스 다른 항도 있지만 다른 항들은 이거 무관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IH 바하고 파이에 대한 미분은 시그마 G가 나올 것이고
2분의 1이 여기 안 들어가죠. 2분의 1이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지. 자,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I 시그마 C. 자, 이게 여기에다 다시 I 시그마 C 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카이의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따라서 H바의 시그마 C의 카이 파이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이 오퍼레이터하고 이 오퍼레이터를 스핀 2분의 1 상태든 아니면 앵귤러 모멘텀 인티저 넘버를 갖는 앵귤러 모멘텀 스테이트든 다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 곁가지 얘기긴 하지만 이걸 지적을 했고요. 자, 앵귤러 모멘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다루기 전에 몇 가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좀 추가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J 스퀘어 그 다음에 J의 어떤 성분 요건 물론 I는 X, Y, Z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J의 플러스 마이너스 물론 이것도 앞에서 정의를 하긴 했지만 몇 가지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다시 좀 추가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얘를 G로 바꿔서 쓰죠. J는 마이너스 IH 바에 N의 D5의 D고 자 이걸 그냥 H 바의 G 이렇게 쓰고요. 그러니까 H 바를 없앤 오퍼레이터 G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일단은 G의 제곱하고 G의 임의의 J 성분이라고 할까요? 자, 얘는 0이 되는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간단한데 증명을 하면 얘는 뭐랑 같으냐면은 이제 서메이션 컨벤션 써서 I에 대한 썸을 하는 거죠. 그다음 GJ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GI하고 GI, GJ 더하기 그 다음에 한 번은 앞에다 하고 커뮤테이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엡실론 I, J, K에 I가 들어가고 G, K 컴플렉스 넘버 허수 I가 들어가고 자 얘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거는 엡실론 I, J I, J, K하고 G, I하고 G, K 더하기 GK 더하기 GI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Anti Commutation Relation 되겠고 자 근데 얘는 뭐냐면은 얘는 I하고 K가 다르면 0이잖아요. 두 배의 델타 IK 자, 이 두 개의 곱은 항상 0인데 크로네코 델타하고 레비시비타 심볼 두 개를 곱하면 항상 0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얘가 0이 아니려면은 IJK가 다 달라야 되는데 I하고 K가 다르면은 얘가 0이 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같으면은 I하고 K가 같으면 얘가 0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얘는 항상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게 뭐 J, X, Y, Z 성분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하니까 G 스퀘어하고 G의 플러스 마이너스도 얘도 0이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G 플러스 마이너스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레이징 또는 로어링 오퍼레이터인데 앵귤러 모멘텀 스테이트를 M 값을 하나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스테이트잖아요. 이것은 GX 더하기 빼기 I의 GI, Y 자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보였으니까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g 스퀘어하고 g가 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어떤 아이겐스테이트 g 스퀘어의 아이겐스테이트를 우리가 a라고 하고요. a의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g의 아이겐스테이트가 m이라고 하는 건 얘기했죠. 인티저 m, 인티저 또는 하프 인티저.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a하고 m은 그 같은 아이겐스테이트, 커먼 아이겐스테이트다. 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a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커먼 아이겐스테이트를 갖게 되고요. 만약에 두 개가 커밋할 경우에 커먼 아이겐스테이트를 갖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GZ의 아이겐스테이트면 G 스퀘어 아이겐스테이트이기도 하고 G 제곱의 아이겐스테이트면은 GZ의 아이겐스테이트이기도 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A하고 M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잠깐 양자역학의 그 텍스트북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잠깐 증명을 해보면, 잠깐 옆으로 빠져서 어떤 오퍼레이터가 observable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A, B가 있어요. 자, 근데 얘가 그 커뮤터예요. 커뮤터 하면은 이 두 개는 아이겐스테이트를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얘가 A, B는 그 공통의 아이겐스테이트를 갖는다. 커먼 아이겐스테이트를 갖게 되고요. 자, 이걸 증명을 한번 해보겠는데, 어떤 스몰 a라고 하는 스테이트를 A 오퍼레이터 아이겐스테이트라고 합시다. 아이겐스테이트 of A라고 합시다. 자, 그러니까 A의 스몰 a cat 해주면은 이게 아이겐밸류 A가 나오는 이런 스테이트가 된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A하고 B하고라는 오퍼레이터가 서로 커뮤트를 하니까 그 여기에다가 이게 0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0. 이걸 우리가 A라고 하는 스테이트에 적용을 하면은 A에 B에 A를 적용을 해보면 이거는 A, B 빼기 제로하고 빼기 BA의 제로가 아니냐, A 하고 A를 하면 이게 0이란 뜻이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건 A에 A가 되고, 자, 다른 말로 하면은 A에 B에 A라고 하는 스테이트가 뭐예요? A에 B에 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A라고 하는 스테이트에다가 어떤 오퍼레이션 B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을 가한 것도 역시 이것도 A의 아이겐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 관계식이 의미하는 것은 이게 얘도 아이겐스테이트가 되는 거고. 자, 요거를 이제 만약에 B라고 하는 아이겐스테이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B라고 하는 아이겐스테이트를 이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만약 그 B라고 하는 아이겐스테이트는 역시 또 A하고
A를 적용을 하면 얘도 역시 B의 아이겐스테이트가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of B.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A라는 아이겐스테이트는 만약에 이게 A의 아이겐스테이트면은 B의 아이겐스테이트이기도 하고요. B의 아이겐스테이트면은 A의 아이겐스테이트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그러면 G 스퀘어, G 제곱의 아이겐밸류를 한번 구해보죠. 일단은 요 아이겐스테이트는 어떤 G 스퀘어하고 G의 아이겐스테이트일 테니까 아이겐밸류 우리가 A라고 하고, 자, 이거의 아이겐스테이트를 우리가 A하고 M 두 개의 퀀텀 넘버로 스페시파이를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A 값이 뭔지를 한번 따져보는 거죠. A 값이 이제 L이나 M이나 이런 것과 관계가 있을 텐데, A하고 이 관계를 한번 이제 구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일단 G 스퀘어에 A를 하면 이 값은 A의 AM이 될 텐데, 여기서 G 마이너스 곱하기 G 플러스 이걸 한번 계산해 보죠. G 마이너스 G 플러스는 다른 게 아니라 GX 마이너스 IGY 에다가 플러스 GX 플러스 IGY 이렇게 될 텐데, 자, 이걸 하면 일단은 다이아고널 텀은 둘 다 플러스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크로스 텀이 여기 플러스 i의 gx, gy하고 마이너스 i의 gy, gx 돼서 더하기 i의 gx하고 gy의 커뮤테이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i의 g의 c가 돼가지고, 자, 결국에는 이 값이 이거는 또 g의 스퀘어에서 g의 g 컴포넌트 스퀘어를 뺀 거랑 똑같죠. 자, 그래서 g 스퀘어 빼기 g의 스퀘어 빼기 g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괄호를 열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요거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g 마이너스 g 플러스를 어떤 스테이트에 가해 볼 거냐면은 A의 M이 L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가장 높은 상태, M 값이 가장 최대가 L이잖아요.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가질 수 있으니까 이걸 가해 보면은 이게 0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은 더 이상 L보다 M 값이 더 이상 커질 수가 없는데 여기에 레이징 오퍼레이터를 썼으니까 이건 0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구한 관계식을 쓰면 이게 G 스퀘어 빼기 G에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A에다가 M 이퀄 L 이렇게 되니까, 자, 이건 G 스퀘어를 가하면 이건 A가 된다고 처음에 정의를 했고, 빼기 GG에, 자, 얘는 뭐예요? GG를 가하면 L이 되죠. L 플러스 1 하고 A하고 M 이퀄 L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도 L이 되는 거죠. 여기도 L이 돼서
따라서 A 값이 L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G 스퀘어의 어떤 스테이트에 대해서 하더라도, 자, A 값은 이미 구했기 때문에 M 값에 관계없이 이 값은 L에 L 플러스 1에 L하고 M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퀀텀 넘버는 이제 A 대신 L을 쓰게 된 건데요. 그리고 GG는 를 가하면은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거고 M에 L, M 이 두 가지로 이 관계식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물리적으로 생각해 볼 거는 G 스퀘어의 아이겐밸류는 이게 얼마냐면 L 플러스 1이에요. 자, 이거는 근데 뭐보다 크냐면 이 L 플러스 1은 그 GG의 맥시멈 값보다 크죠. 이게 얼마냐면은 요거의 맥시멈 값은 L 스퀘어가 되니까. 자,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Z축 방향의 앵귤러 모멘텀의 최대값이 전체 앵귤러 모멘텀보다 항상 작다는 얘기인데 고전적으로는 같아야 되죠. 어떤 특정한 방향을 가질 수 있는 최대 앵귤러 모멘텀 값은 그 축으로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최대값과 동일하게 될 텐데, 앵귤러 모멘텀 크기와 동일하게 될 텐데, 양자역학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어떤 특정 방향의 앵귤러 모멘텀의 최대값은 그 앵귤러 모멘텀의 크기보다 항상 작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자, 그건 왜 그러냐면은 G 스퀘어는 Z 방향뿐만 아니라 X 방향, Y 방향 이게 있을 거고요. 그 Z 방향의 앵귤러 모멘텀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알게 되면 X 방향, Y 방향이 결정되지 않잖아요. uncertainty principle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GX나 G가 0이 아니기 때문에 GY도 마찬가지고. 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X 방향, Y 방향에 이 플럭추에이션 하는 앵귤러 모멘텀이 컴포넌트들이 있다는 뜻이죠. 이건 uncertainty principle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은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써서 정의되는 게 아니고요. 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죄이고요. 자, 얘를 이렇게 쓰든 또는 마이너스 IH바의 어떤 축에 대해서 이렇게 쓰든 동일한 것이고요. 얘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든 아니면은 하프 인티저가 나오는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든 임의의 앵귤러 모멘텀 스테이트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보인 것은 이 임의의 앵귤러 모멘텀 스테이트는 인티저 혹은 하프 인티저를 갖는다는 것만 안 것이죠. 자,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정의하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어떤 웨이브 펑션이 있어요. 어떤 웨이브 펑션이 있고요. 스테이트가 있어요. 이거 y라고 씁시다. L 값과 M 값으로 정의되는 이 웨이브 펑션이 있는데 이 웨이브 펑션에 인터널 스테이트가 따로 없다고 칩시다. 인터널
디그리 프리덤이 따로 없는 경우, 그러니까 얘가 심지어 어떤 파티클에 웨이브 펑션 함수, 스칼라 펑션으로 기술되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조건이 나오게 되냐면은 그 YLM의 파이, 세타 파이는 당연히 얘가 싱글 밸류드 3차원에서 하나의 값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싱글 밸류드 펑션이고, 뭐 어떤 디스컨티니티가 있으면은 그 미분 오퍼레이터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라든지 뭐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의가 안 되는 경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G의 Z 방향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가하면 YLM을 가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i의 라운드 5분의 라운드의 YLM이라고 쓰고, 얘가 M 이렇게 된다는 거는 정의를 한 거죠. 이게 아이겐 스테이트예요. 아이겐 스테이트. 자, Z 방향의 앵귤러 모멘텀 여기서 M이라고 스페시파이를 한 거니까 H 바이 유닛으로. 자, 근데 자, 이걸 만족하는 Y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세타 파이는 파이가 간단히 나오죠. 파이에 대한 미분이 이게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게 되니까 익스포넨셜 펑션이 되고, 세타를 따로 끄집어내고 익스포넨셜 I M 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게 싱글 밸류드 웨이브 펑션이 되려면은 M이 인티저로야만 하죠. 왜냐하면은 익스포넨셜에 한 바퀴 돌리면 2파이를 하면 얘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걸 만족하는 퀀텀 넘버 M은 항상 인티저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의 조건이 되는 거죠. 자, 뭐 기술적인 이유로 이게 그렇게 얘기가 텍스트북에 잘 안 쓰여져 있는 것 뿐인데, 자,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정의하는 것은 오퍼레이터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퍼레이터는 항상 어떻게 쓰든 그냥 제너레이터를 의미하는 거, 로테이션에는 제너레이터로서의 앵귤러 모멘텀을 의미하는 거고, 얘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되는 것은 실제 상황에서 이 퀀텀 스테이트가 웨이브 펑션으로만, 스칼라 웨이브 펑션으로만 써질 수 있을 때, 그때 이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적용을 하면 그 웨이브 펑션이 싱글 밸류드 펑션이어야 하니까 이 M 값이 인티저, 그러니까 M이 인티저면 당연히 L도 인티저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L이 맥시멈 M이니까 얘도 인티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M 스테이트는 간단한 익스포넨셜 펑션으로 기술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 할 일은 약간 뭐 기술적인 일인데 뭐 스케치만 할게요. F 세타를 구하는 거는 그 G 플러스하고 G 마이너스를 쓰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면 되는데, 일단은 G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게 GX 더하기 빼기의 I의 GY이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I의 Y의 그 다음에 Z에 대한 미분 빼기 Z하고 Y에 대한 미분, 플러스 마이너스 I하고 다시 마이너스 I를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쓴 다음에 아니 하고
하고 어떻게 됩니까? y가 z 라운드 x 그 다음에 x하고 g에 대한 미분. 자, 이걸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z를 하나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에 g 하고 라운드 x하고 이쪽에서는 항상 플러스가 돼야 되니 플러스 i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i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하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라운드 C. 자, 근데 이거는 뭐 계산은 여기서 생략하겠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i 파이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 플러스 하고 i에 코탄젠트 세타하고 라운드 5의 라운드.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이걸 유도한 이걸 식을 별표. 자, 이걸 유도하는 방법을 스케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스페리컬 코디네이트 하고 카티시안 코디네이트 관계는 알고 있잖아요. 어디 갔냐? 자, 이 관계를 이제 쓰면 되는, 기본적으로 이걸 이용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x 플러스 마이너스 i y는 이 값은 여기서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거는 r 사인 세타가 공동으로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더하기 i 더하기 빼기 i 사인 파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유도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유도하냐 하면은 뭐 이런 걸 이용을 하면 돼요. dx, dy, dg가 있고, 자, 이거에 이제 야코비안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dr, d 세타, d 파이. 자, 이 야코비안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야코비안은 여기서, 왜냐하면은 이 야코비안이 다른 게 아니라 x, y, z를 세 개의 베리어블을 이 r, 세타, 파이 세 개의 베리어블 각각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그런 값으로 이루어진 그런 3x3 매트릭스니까 구하면 될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인버스도 필요하고요. 이거를 얼마나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계산 생략하겠는데 여기서 물론 인버스도 구할 수가 있고요. 인버스는 이제 얘를 거꾸로 한 거죠. 이걸 두 개를 그러니까 역행렬이죠. 이걸 뒤집는 건데, 자, 이것도 구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얘가 위로 가고 얘가 아래로 와야 되죠. 자, 이것도 3x3 매트릭스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면은 뭐 또 이런 걸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하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이것들을 뭐의 함수로 표현하면은 이 세 개의 편미분 세타 뭐 이런 것들로 다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표현을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이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z 뭐 x, y, z하고 x, y, z에 대한 편미분들을 전부 다 이 r 세타 파이하고 r 세타 파이에 대한 편미분들로 다시 바꿔 쓸 수가 있고, 그걸 뭐 쭉 한참 계산을 한 다음에 정리를 하면 이제 이런 표현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이 L이라고 이 앵귤러 모멘텀 스테이트들은
이렇게 제일 위에 L이 M인 스테이트가 있고요. M-1인 스테이트가 있고 L이 M-2 쭉 내려간 다음에 맨 아래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 맨 아래에 마이너스 m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마이너스 m 플러스 1. 자, 그래서 이걸 처음에 어떻게 구하냐면은 일단은 제일 먼저 YLM 중에서 M이 L인 제일 요 스테이트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이거는 얘를 만약에 레이징 오퍼레이터 여기다 하면은 얘는 0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스테이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G 플러스는 M 값을 하나 올리는 그런 오퍼레이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올리면 아무 스테이트도 없기 때문에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먼저 이용을 하면 G 플러스는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중에서 플러스 사인을 유도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그 F 세타하고 2의 I M인 1이니까 L 파이 이걸 한 것이 0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해보면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 F가 나오고 앞에 익스포넨셜 알파는 여기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더하기 I 코탄젠트 세타하고 F 세타는 그대로 있고 여기서 파이에 대한 미분을 하면은 곱하기 IL이 나오죠. 하고 F 세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에 exponential IL 파이는 0이다. 역시 얘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거고 여기 이렇게 쓰고 나면 얘다 이 우변항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 F 빼기 코탄젠 L의 코탄젠트 세타 또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의 F는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요거의 솔루션은 아주 간단한데요. 왜냐면은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보죠. 그래서 다르게 쓰면 얘를 어차피 지금 변수는 세타 하나니까 F분의 DF가 이퀄 L하고 이걸 어떻게 쓰냐면 D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쓰죠. 아니 여기가 아니고 하고 여기서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쓰고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이건 코사인 세타 D 세타는 다른 게 아니라 L분의 사인 세타분의 D의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 사인 세타라고 하는 변수를 우리가 U라고 다시 정의를 하면은 이거는 L하고 U분의 DU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쓰면 로그의 F는 L 로그의 U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자, 뭐 플러스 상수는 중요하지 않고 따라서 F가 U의 L승 다른 말로 하면 사인 세타의 L승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Y L의 세타 파이는 F 세타는 사인 세타의 L승 사인 L승을 여기다 씁시다. 세타하고 exponential IL 파이 자,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 스테이트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 하나씩 내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맨 위에 걸 구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G 여기 어떤 물론 노멀리제이션 코에피션트가 있을 거고 그 YL 마이너스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L의 M을 구할 건데
자, 얘는 순서대로 구하면 되는 것이 그 하나 떨어진 거는 y의 l하고 l-1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상수에다가 g 마이너스하고 yll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한 번 더 하면은 두 번 하면 이제 두 번 g 마이너스 오퍼레이터를 두 번 가하면 될 것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ylm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른 게 아니라 임의의 상수에다가 g 마이너스 오퍼레이션을 l 빼기 m번 하면 되는 거죠. 하고 여기다가 yll 세타 파이 이미 알고 있는 이미 구한 이걸 하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사인 l승 세타 하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i l 파이. 그러니까 g 마이너스 오퍼레이터가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익스포넨셜의 앞에 어떻게 됐죠? 자, 여기 이걸 그대로 쓰면 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사인을 쓰면 되니까 얘는 지우고 여기서 마이너스 사인을 쓰면 되죠. 마이너스 하고 여기도 마이너스. 아이고. 자, 이걸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면 알겠지만 여기 한 번 할 때마다 여기 i파이만큼 그 페이즈가 줄어들죠. 파이만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냐면 이제 유도는 안 하겠고요. 다른 한 가지는 쉽게 보이는데 이게 익스포넨셜 i m 파이라고 하는 건 쉽게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계산이 좀 필요한데 노멀리제이션 일단 노멀리제이션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나오고요. 4파이분의 2l 플러스 1하고 l 플러스 m의 팩토리얼하고 l 마이너스 m의 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에 세타에 대한 함수가 요거 2분의 1승 뭐가 나오냐면은 르장드르 폴리노미얼 어소시에이티드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을 부르는 것이 나오고요. 자, 이건 유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필요할 때 찾아보면 되는 것이고 아무튼 이 얘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념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앵귤러 모멘텀 이론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